되었으므로 제320단의 광주시의 인쇄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용 발언 신청에 따라 오선주, 상소재, 최서익은, 노영준 위원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10분을 지켜주기 바라며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경영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방세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 홍상용동, 광남일동, 광남이동 주민들 대표의 이 자리에선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간 생활밀착형 복지, 주거, 교통 문제 해결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이전 활동을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간의 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각오이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동네 경안동, 쌍용동, 광남일동, 광남이동은 형성 과정이 서로 다른 매우 이질적인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안동입니다. 광주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온 원도심으로 전통시장과 극장, 다중이용업소 등 상업기능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도시재생 사업이 있었음에도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미흡합니다. 행정은 추진되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냉정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한 것이 없다. 라고. 특히 경안동에는 4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과연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고 있는지, 대부분은 주차 걱정 없이 집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이와 어르신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와 재정의 선택과 집중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쌍용동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신장로였던 도로가 3번 국도로 운영되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 개통 이후 시도로 전환되며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쌍용공원 민간공원 통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교 설비 문제, 민간임대 주택 사업 리스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2014년 6월에 지적했던 최총발과 김총발 도시계획으로는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차로 개선, 신호체계 정비, 버스 노선 확충 등 주민이 실제로 요구하는 행정은 여전히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지역 시민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분명히 지적합니다. 광남일동, 광남이동은 가장 큰 현안이 도로와 교통입니다. 광남이동은 이미 민간 개발을 통해 도로 인프라와 주거단지의 틀을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주민 공동시설 등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꽃버스, 마을버스 확충, 외부 지역과 연결되는 환승 노선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광남일동 역시 역세권 개발과 기존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도로 개선 계획이 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는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찬희 시장님, 시장은 1600여 공직자의 행정력과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 그에 걸맞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아울러 그간 민선 8기 광주시 행정의 중심과 방향이 대규모 행사와 체육대회에 치우쳐 있었던 점은 분명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 남은 기간만큼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흔들림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동네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을 지적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계획은 많지만 실행이 늦고 개발은 빠르지만 기반시설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이 참고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먼저 알고 해결해내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정의 시작입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그 책임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소대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현 시장님과 허경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국민 징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1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용 집회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민평동, 오보, 1, 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황소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9대 광주시의 마지막 임시의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안 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 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 안전과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안 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 도로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0수년간 제대로 개설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해왔고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에서 신년 중 학생들의 등하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없는 도로에 아침이면 출근 차량과 등교길 신년 중 학생들과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키가 작은 저학년들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차례 위기를 겪었고 학부모들 가슴은 타격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직결된 매우 절박한 생활 현황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기준 민간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개선하기로 되어 있어 시가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고 현재는 아파트 시행
사업 시행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도로는 누가 개설해야 합니까? 또다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민간 사업만 기다려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본질적으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기반 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공이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물론 민간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사가 설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습니다. 시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 개설 자체가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민 안전과 통합 환경에 직결되는 구간이라면 시각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와 통학로, 각종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만 기다리지 않고 지방도와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이 직접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한 뒤 후속 개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익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행정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 비집행 도시 계획시설과 관련한 정책 연구에서도 도로는 단순한 계획성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편익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며 특히 급경사지, 주거 밀집 지역, 고해 안전과 연결되는 구간은 우선순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현일주구 중로-2-1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의 통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위험이 누적된 도로라면 이제는 공공이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세월 시장님, 본위원회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시 장안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개설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사 부재를 이유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도로의 전면 개설 전이라도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보행로 확보, 안전시설 설치, 차량 속도 저감 대책, 통학로 분리, 현장 점검 강화는 지금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체로 개설 여부와 별개로 아이들이 오늘도 오가는 길의 안전은 시가 즉시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과 연계된 도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사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뒤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거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여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식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통학로 같은 기반시설은 시민의 삶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역시 사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멈춘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력위원 여러분, 민간 사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시행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길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신현일주구 중로-2-1 도시계획도로를 언제까지 시행자만 기다리며 방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이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광주시는 더 이상 막연한 민간 사업 재추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현일주구 문제 해결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서윤 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주시민 여러분, 40일간 강주시민의 국민 지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사역사입니다. 1,600여 명의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일동 윤평동 신현동 지역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마지막 회의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경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여기 계신 10분의 의원들과 함께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쉼없이 달렸습니다. 사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혼자 걸어야 했던 외로움에 말없이 제 속을 찾아주셨던 강주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회기 10분 발언을 통해 강주시에 풀어내야 할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40일간 중견도시 강주시는 여전히 성장통을 가고 있습니다. 차도와 경계가 없는 위험천만한 인도, 땅속에 지뢰폭탄, 노후화된 상수가, 비가 오면 물기둥이 솟구치는 정비되지 않은 보수가루, 책상이 도면에서만 볼 수 있는 수화문까지 40일간 중견도시의 불밖에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년 강주시 의원으로 활동하며 오늘의 강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배틀에서 옷감을 짜듯 수많은 시실과 날씨를 들고 나며 우리의 강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주시의 미래를 위해 다음 3가지 숙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공약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째, 강주시 신현 운동의 교통 문제입니다. 국지도 57번 용인 강주 고속화로 진행하는 대개 연결 있으니 속도를 올려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신현운동 강남 300라인에서 목현동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와 율동공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 재추진해야 합니다. 신현 3지구, 4지구 계획에도 교통대책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3지구 개발 이후 교통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식 행정은 장사합니다. 얼마 전 2월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성동을 연결하는 15km 구간을 민자고속도로로 적격성 조사가 통과됐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리 능평동과 신안도로 지나가는 민자도로의 개선에 맞춰 강주시는 능평수레식에서 용인 주전으로 연결되는 한 지역 간 연결 도로망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림만 그려진 도로가 아닌 진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강주시 전반의 교육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주시, 젊은 부모들을 강주시로 모셔오기 위해서 강주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 도시들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을 힘쓰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물론 고3 성실비를 지원하고 대기업 견학도 시켜줍니다. 강주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서울 런도입니다. 지난 10분만 원을 통해 제가 진행했던 서울 런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고 투자력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혁신적인 교육 지원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악고,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유치도 필요합니다. 강주하면 교육의 도시로 인식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지원청 외 강주시에서도 특별한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해 강주시만의 특별한 교육지원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강주시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강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강주시도 탄탄한 미래 목걸이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주시는 인근 서울, 성남, 용인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도농 복합도시 성격이 짙습니다. 정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8단 수질보전 특별지역 일본은 자연보전과들 등 중점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확충의 구조가 한계가 있어서 공장 기업 유치도 제약이 많습니다. 2025년 강주시 지정 자료는 31.7%로 2020년 이래 계속 하락세입니다. 경기도 내 재정 자료도 순위가 17위입니다. 강주시 세원 구조가 주로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하이닉스, 수원 삼성, 용인 반도체 산단 등 각 지자체에서는 일자리는 물론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주는 고마운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유치,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하이닉스의 성과에 이천시의 살림이 흔들거릴 정도로 다른 기업의 실적 변화가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 지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모두에서 장기가 최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일기 신도시인 분당주성과 함께 중원 3대원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는 성남시의 안정적인 세원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53.7%로 경기도 1위입니다. 하성시는 52%로 2위, 용인이 47.9%로 3위입니다. 기업이 도시를 먼저 살립니다. 우리 강주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강주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강주시에서 약 30에서 40km 떨어진 용인시에 국내 최대 크기의 반도체 국가 산단이 구성됩니다. 용인 반도체 트러스트는 하루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져 160만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대규모 팩, 소옥장 유입, 주택 및 업무시설 수요 등 인근 도시 낙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주시는 용인시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 사업에 용수를 공급합니다. 물을 내어주는 강주시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134만 톤 공업 용수를 공급하면서 강주시를 위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상수원을 지키려는 국가의 명을 받기 위해 강주시는 수십 년간 재산권을 강탈한 채 고통 속에서 발목 잡혀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고생을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강주시가 대대 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십시오. 이것이 강주 시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입니다. 강주시 발전에 추진 동력이 될 반도체 소부장 단지를 강주시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용인시 반도체 산업개발로 인근 수원, 강도, 성남, 판교가 최대 수혜 단지가 된다고 봅니다. 강주시는 언제까지 낙동강 오리알이어야 합니까? 상수도관 정비도 해야 되고 도로도 개편해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재원관리에 필요합니다. 세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강주시가 국가의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신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지난 4년 시민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애를 들었습니다. 현장을 걸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현장을 개선해냈습니다. 강주시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끝으로 42만 강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사연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영준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세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허경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먼저 임기 중 마지막 임시의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기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의회에 들어오기 전 선거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을 돌아왔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뛰어왔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가지 기준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시민체감 행정의 실현입니다. 행정은 구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치는 명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라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정책이 시민의 삶에 닿아 있는지, 속도보다 내용과 책임이 앞서고 있는지, 행정이 정말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같은 당 소치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논의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는 언제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배구의 방향이 옳은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고 왜 굳이 문제를 제기하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말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전하게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력은 필요합니다. 속도도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함께할 때 그 추진력은 비로소 시민의 신뢰가 됩니다. 견제와 균형은 방해가 아닙니다. 행정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반대입니다. 반대는 갈등이 아닙니다. 반대는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어떤 반대는 더 큰 실패를 막기 위한 경고이고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출발이며 시민의 시간과 생각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반대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준비된 정책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끝까지 묻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에는 힘을 실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요구하며 위험이 있다면 경고하고 원칙을 흔들린다면 제동을 걷는 것, 그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의회는 박수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쟁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확인하고 균형을 잡는 곳이어야 합니다. 의회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오직 시민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정치적 윤리보다 흔들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며 의회를 떠나지만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다워야 합니다. 협력할 때는 책임 있게 협력하고 견제할 때는 주저없이 견제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말해야 하고 어려워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의회를 신뢰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임기 중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큰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회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갈등 속에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견고하게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질책에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 앞에서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체감 행정의 시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 시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방사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만 광주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광주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 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이것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320단의 광주시의 인쇄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람 발언 신청에 따라 오선주, 상소재, 최서일은, 노영준 의원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10분을 지켜주기 바라며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경영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 방세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 홍산용동, 광남 1동, 광남 2동 주민들 대표의 이 자리에선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오 의원은 오늘 지난 4년간 생활 밀착형 복지, 주거, 교통 문제 해결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각오이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동네 경안동, 쌍용동, 광남 1동, 광남 2동은 형성 과정이 서로 다른 매우 이질적인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안동입니다. 광주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온 원도심으로 전통시장과 극장, 다중이용업소 등 상업기능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도시재생 사업이 있었음에도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미흡합니다. 행정은 추진되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냉정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한 것이 없다. 라고. 특히 동안동에는 4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과연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고 있는지, 대부분 주차 걱정 없이 집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이와 어르신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와 재정의 선택과 집중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쌍용동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신장로였던 도로가 3번 국도로 변되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 개통 이후 시도로 전환되며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쌍용공원 민간공원 통제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교섭 문제, 민간임대 주택 사업 리스크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2014년 6월에 지적했던 최총발과 김총발 도시계획도로는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신호체계 정비, 버스 노선 확충 등 주민이 실제로 요구하는 행정은 여전히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지역 시의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분명히 지적합니다. 광남 1동, 광남 2동은 가장 큰 현안이 도로와 교통입니다. 광남 2동은 이미 민간 개발을 통해 도로 인프라와 주거 단지의 틀을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주민 공동시설 등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꽃버스, 마을버스 확충, 외부 지역과 연결되는 환승 노선 강화, 공영주차장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광남 1동 역시 역세권 개발과 기존 주거 지역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도로 개선 계획이 계획 준비이 시급합니다. 이는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희 시장님, 시장은 1600여 공직자의 행정력과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 그에 걸맞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의원의 지적을 경험에 수용하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아울러 그간 민선 8기 광주시 행정의 중심과 방향이 대규모 행사와 체육대회에 치우쳐 있었던 점은 분명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 남은 기간만큼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흔들림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동네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을 지적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계획은 많지만 시행이 늦고 개발은 빠르지만 기반시설은 부족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이 참고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먼저 알고 해결해내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정의 시작입니다. 말이 아닌 진행으로 그 책임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소대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42만 강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세현 시장님과 허경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국민증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1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용 집회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민평동, 오고 1, 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황소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9대 광주시의 마지막 임시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안 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 안전과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안 1지구 중로 2-1 도시계획도로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0수년간 제대로 개설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해왔고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환경에서 신현초, 신현중 학생들의 등하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없는 도로에 아침이면 출근 차량과 등굣길 신현초, 신현중 학생들과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키가 작은 저학년들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차례 위기를 겪었고 학부모들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직결된 매우 절박한 생활 현안입니다. 그러한 광주시는 기존 민간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개선하기로 되어 있어 시가 직접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고 현재는 아파트 사업 시행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도로는 누가 개선해야 합니까? 또다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민간 사업만 기다려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본질적으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기반 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공이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물론 민간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사가 설치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습니다. 시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 개선 자체가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민 안전과 통합 환경에 직결되는 구간이라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와 통학로, 각종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만 기다리지 않고 지방도와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이 직접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한 뒤 후속 개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행정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과 관련한 정책 연구에서도 도로는 단순한 계획성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편익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며 특히 극경사지, 주거 밀집 지역, 고해 안전과 연결되는 구간은 우선순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 1주구 중로 2-1 도시계획 도로가 바로 그런 구간입니다.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의 통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방치로 인해
위험이 누적된 두고라면 이제는 공공이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세월 시장님,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식 장안 비라면 사실상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개설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행사 부재를 이유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올해 정년 개설 전이라도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구행로 확보, 안전시설 설치, 차량 속도 저감 대책, 통학로 분리, 현장 점검 강화 등 지금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의 체류, 개설 여부와 별개로 아이들이 오늘도 오가는 길의 안전은 시가 즉시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과 연계된 도로 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행사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뒤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거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여 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식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통학로 같은 기반시설은 시민의 삶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역시 사업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멈춘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농협위원 여러분, 민간 사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시행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길의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실현 일주고 종로 비다시를 도시계획 도로를 언제까지 시행자가 기다리며 방치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이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광주시는 더 이상 막연한 민간 사업 재추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현 일주 문제 해결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서윤 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주시민 여러분, 42만 강주시민의 국민진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세아 시장입니다. 1,600여 명의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일동 이동 윤평동 신현동 지역을 기도하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마지막 회의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경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여기 계신 10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쉼없이 달렸습니다. 사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혼자 걸어야 했던 외로움에 말없이 제 속을 잡아주셨던 강주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강주시에 풀어내야 할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42만 중견도시 강주시는 여전히 성장통을 갖고 있습니다. 차도와 경계가 없는 위험천만한 인도, 땅속에 지뢰폭탄, 노후화된 상수가, 비가 오면 물기둥이 솟구치는 정비되지 않은 보수가루,
책상이 도면에서만 볼 수 있는 수많은 가지 40일간 중견 도시에 걸맞게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년 강주시 의원으로 활동하며 오늘의 강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배틀에서 옷감을 짜는 수많은 시실과 날식이 들고 나며 우리의 강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주시의 미래를 위해 다음 3가지 숙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공약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째, 강주시 신현 운동의 교통 문제입니다. 국지도 57번 용인 강주 고속화로 지금은 대개 공개가 있으니 속도를 올려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신현동 강남 300라인에서 목현동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와 율동공원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 재추진해야 합니다. 신현 3지구, 4지구 계획에도 교통대책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3지구 개발 이후 교통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식 행정은 장사합니다. 얼마 전 2월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성동을 연결하는 15km 구간을 민자고속도로로 적격성 조사가 통과됐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리 능평동과 신안동을 지나가는 민자도로의 개선에 맞춰 강주시는 능평 수레식에서 용인 주전으로 연결되는 한간 지역 간 연결 도로망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림만 그려진 도로가 아닌 진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강주시 전반의 교육 문제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주시, 젊은 부모들을 강주시로 모셔오기 위해서 강주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 도시들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물론 고3 성실비를 지원하고 대기업 견학도 시켜줍니다. 강주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서울 런도입니다. 지난 10분만 원을 통해 제가 진행했던 서울 런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고 투자력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혁신적인 교육 지원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악고,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 유치도 필요합니다. 강주하면 교육의 도시로 인식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지원청 외 강주시에서도 특별한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해 강주시만의 특별한 교육지원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강주시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강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강주시도 탄탄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주시는 인근 서울, 성남, 용인과 비교해볼 때 아직도 도농 복합도시 성격이 짙습니다. 정비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8단 수질보전, 특별지역 일본은 자연보전과 등 중점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확충의 구조가 한계가 있어서 공장 기업 유치도 제약이 많습니다. 2025년 강주시 지정 자립도는 31.7%로 2020년 이래 계속 하락세입니다. 경기도 내 재정 자립도 순위가 17위입니다. 강주시 세원 구조가 주로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하이닉스, 수원 삼성, 용인 반도체 산단 등 각 지자체에서는 일자리는 물론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주는 고마운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유치,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하이닉스의 성과에 이천시의 살림이 흔들거릴 정도로 다른 기업의 실적 변화가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모두에서 자기가 최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주성과 함께 중원 3대원 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는 성남시의 안정적인 세원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53.7%로 경기도 1위입니다. 하성시는 52%로 2위, 용인이 47.9%로 3위입니다. 기업이 도시를 먼저 살립니다. 우리 강주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강주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강주시에서 약 30에서 40km 떨어진 용인시에 국내 최대 크기의 반도체 구가 상당히 유통됩니다. 용인 반도체 플러스는 하루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져 160만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대규모 팩, 소옥장 유입, 주택 및 업무시설 수요 등 인근 도시 낙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주시는 용인시 반도체 국가 산업 조성 사업에 용수를 공급합니다. 물을 내어주는 강주시는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134만 톤 공업 용수를 공급하면서 강주시를 위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상수원을 지키려는 국가의 명을 받기 위해 강주시는 수십 년간 재산권을 박탈한 채 고통속에서 발목 잡혀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고생을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강주시가 대대 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십시오. 이것이 강주 시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입니다. 강주시 발전에 추진 동력이 될 반도체 소부장 단지를 강주시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용시 반도체 산업개발로 인근 수원, 강도, 성남, 향도가 최대 수혜 단지가 된다고 봅니다. 강주시는 언제까지 낙동강 오리알이어야 합니까? 상수도관 정비도 해야 되고 도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강주시가 국가의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신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지난 4년 시민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의 간절함에 힘을 얻었습니다. 현장을 걸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현장을 개선해냈습니다. 강주시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끝으로 42만 강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세한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영준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강주 시민 여러분, 강세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허경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먼저 임기 중 마지막 임시의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기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의회에 들어오기 전 선거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을 돌아왔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뛰어왔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가지 기준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시민체감 행정의 실현입니다. 행정은 구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치는 명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라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정책이 시민의 삶에 닿아 있는지, 속도보다 내용과 책임이 앞서 보이는지, 행정이 정말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같은 당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논의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는 언제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배구의 방향이 옳은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대로 불편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고 왜 굳이 문제를 제기하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말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의회 사무부 직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전하게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력은 필요합니다. 속도도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함께할 때 그 추진력은 비로소 시민의 신뢰가 됩니다. 견제와 균형은 방해가 아닙니다. 행정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반대입니다. 반대는 갈등이 아닙니다. 반대는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어떤 반대는 더 큰 실패를 막기 위한 경고이고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출발이며 시민의 시간과 생각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반대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준비된 정책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끝까지 묻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에는 힘을 실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며 위험이 있다면 경고하고 원칙을 흔들린다면 제동을 거는 것. 그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의회는 박수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쟁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에 감시하고 확인하고 균형을 잡는 곳이어야 합니다. 의회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오직 시민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정치적 윤리보다 흔들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마무리하며 의회를 떠나지만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시 의회는 앞으로도 의회다워야 합니다. 협력할 때는 책임 있게 협력하고 견제할 때는 주저없이 견제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말해야 하고 어려워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의회를 신뢰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임기 중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큰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회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갈등 속에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견고하게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질책에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체감 행정의 시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 시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방사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만 광주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광주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